대한민국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또 그 중에서도 대중 무역 흑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중 무역 적자가 가장 큰 폭을 차지할 만큼 대중 수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행 해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기도 했고 저번 사드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제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적자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도 고도화되어야 하겠지만 또 그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보통 지칭이 되는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청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문서의 위조인지에 대한 정보는 저보다는 우리 CNN의 서 기자께서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됐고 상당한 논거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개발이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그 군사력은 세계 6위에 이를 정도이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라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대방의 또는 피하를 구별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의 절멸을 의미합니다. 남한의 세계 6위를 자랑하는 전력, 군사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확고한 확장 억지 전략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특히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NPT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결코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핵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측의 핵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북측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효성도 없고 또 필요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핵무장 또는 자체 핵 개발 주장은 저는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도 손해봤다는 생각도 어느 한쪽도 과도하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은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간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전문 외교관도 아니어서 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유능한 외교관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그 해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 악화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강대강 대결로 또 진영 대결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최소 기반은 강력한 국방력이긴 하고 또 힘에 의한 평화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현실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더해서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안타깝게도 강대강 대결이 또는 힘에 의한 평화 이게 마치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점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한반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기가 격화될수록 대화를 위한 노력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검찰의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금은 언론에 공표된 것만 봐도 339번을 당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도 태평양에 접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논의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 등의 이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당연히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가짜 뉴스들이 끼치는 해악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 보도,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언론 자유 정도가 어떠한지 또는 정부의 언론 자유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오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은데 이를 이유로 압수수색, 세무조사 이런 국가 공권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취재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